자, 봅시다. 먼저 우리 저번 주에 치러졌던 지방직 모의고사 간단한 여러분들아 문제 해설과 더불어서 출제 경향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들 쳐봤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아 지방직 문제가 조금은 어려워졌다라고 말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에 비해서도 앞전에 쳤던 국가직에 비해서도 여러분들아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졌다라 보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있죠. 그래서 보통 지방직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단답식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아 대놓고 그냥 더세우 문제 한 2개 나왔고 그리고 항상 수업할 때 말했지만 어쨌든 너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전부 다 한국사를 95, 100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어쨌든 여러분들아 많이 내면 한 4개, 3개 작게 내면은 2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날라가면은 여러분들아 그대로 의도에 맞춰서 컷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걸 맞춰 들었을 때는 이제 컷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보통 구비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들아 컷이 한 90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5 아니면 90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됐나?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평이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료를 단순하게 보고 이거네 라고 느끼는 형태의 사료보다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가 사료보다는 여러분들아 사료를 읽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시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주제에 내 기억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서로 병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사료 문제가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로 이번에 등장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료 자체, 사료도 여러분들아 그냥 액면가가 아니라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당락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보이는 어쨌든 한 요 정도 형태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기도 이제 힘듭니다. 이제 너무 어렵게 내기도 힘들 거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면은 또 여러분들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이 선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긴 할 텐데 어쨌든 요 정도 형태의 난이도 정도로 앞으로 이제 수준 안 맞춰지겠나 싶기도 해. 이 앞에 국가직은 너무 쉬웠고 작년 지방직 너무 쉬웠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커서랑 90 아니면 8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료로서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었고 그 사료를 약간 읽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 매번 강조했잖아. 사료를 진짜로 맹탕 맞은 사료는 절대 못 냅니다. 맹탕 맞은 사료 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에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 사람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시대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제도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문제에서 던져주제. 그러고 사료가 잘 모르는 사료, 액면가 사료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문제 풀고 막 이런 거 공부하면서 봤던 그런 형태의 사료가 아니다. 그럼 바로 선지로 내려오세요. 바로 선지로 내려와가 선지를 쫙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대충 여러분들아 일제시대 때 사람이구나. 조선시대 때 제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 옵니다. 알았죠? 그지? 이런 식으로 보통 던져줘요. 되겠나?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일제시대 인물을 물어보는구나. 그럼 너 그 머릿속에 대충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 그자? 신채호든지 김구든지 김문봉이든지 김규식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사료를 읽어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인물 또는 그 제도에 내가 액면가로 막 외우고 있는 것들 있지.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설명하는 내용에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의 문구가 하나 들어와 있든지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은 사실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맞춰 나갑니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1번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인물이 바로 던져져 나왔다 그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바로 딱 던져져 있는데 인물이야. 소정방이 보입니다. 소정방이 보이고 그 다음 뭐가 보이니? 기벌포가 보이지. 그럼 너 그 머릿속에 바로 뭐야? 백제멸망 아니야?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치러 들어온 거 아니가 그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우리 바로 신라 삼국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백제 멸망에 있어서 당나라 당수 소정방은 금강 타고 들어오고 신라 장구 김유신은 여러분들 탄현을 넘었지? 탄현을 넘어와 가지고 누구랑 맞선다 너노? 백제의 계백 결사대랑 맞서지. 그게 황산벌 전투라 그랬잖아. 황산벌이지. 그게 황산이야. 황산벌, 벌이라는 건 벌파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 황산벌에서 맞서서 이제 백제 결사들을 물리치고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백제 수도 사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정방 보이고 그 다음에 기벌포 보이는 거야. 되겠죠? 그러고 나머지 인물들은 너가 아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김인문이라는 사람, 물론 김인문이도 중요한 사람이다만은 우리 보통 수업할 때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노? 그는 그지?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자, 세 번째 힌트제. 그러니까 이 사료 자체가 사실 액면가 사료는 아니야. 액면가 사료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사료들, 그지? 그걸 그대로 툭툭 던져주는 게 액면가 사료거든. 그거는 사료가 아무리 길어도 뭐니 그냥 보통 5초 10초 안에 다 풀어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사료가 아니니까 힌트를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던준 힌트가 이제 소정방이라는 당나라 장수, 기벌포라는 장소, 그 다음에 이름 따라 황산 전투,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뭐다? 김유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아 이제 김유신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아 저 시험 치기 여러분 직전에 우리가 이제 뭐 했노? 마지막 마무리 특강을 했었다 그자? 5분 전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아 인물 가지고, 고대에서 인물 가지고 나오면은 김춘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김춘추가 여러분들아 뭐 자기의 딸을 잃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아 김춘추가 왕에게 말해서 고구려랑 손잡으러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선덕여왕이고, 김춘추가 왕에게 말해서 당나라에 손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진덕여왕입니다. 김춘추를 한번 좀 봐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삐끗다, 그죠? 바로 김춘추랑 손잡고 있는 김유신을 던져놓은 거예요. 됐지? 자, 어쨌든 우리가 뭐 김춘추, 김유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살수대첩이잖아. 살수대첩 누구야? 을지문덕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김춘추의 신라왕이 계승을 지원하더라. 얘가 답이지. 우리가 수업할 때 김유신, 김춘추 이름 다 여러 야사도 끌고 왔잖아. 김유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시키려고 저것이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바지 찢어삐고 동생 붙여가지고 옷깃 깨가지고 결국엔 결혼시키고, 그지? 그래서 결혼한 한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불태하시기 빈다 하면서 알을 훈제시키더라 하고 막 이래 샀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조인이 된 거야. 그래서 둘 다 서로의 신분적 관계제. 둘 다 성골이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분적 관계를 서로 보완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아 얘를 왕으로 즉위시켜 줬던. 됐나?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들어가는. 3번에 청해진 그럼 누굽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잖아. 청해진 그럼 장보고고, 대가야를 정벌하고 낙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이거 대가야 멸망 사료 기억하지? 대가야 멸망 사료 보시면은 뭐예요? 이사부를 시켜서 대가를 치러 가고, 이사부 밑에 있던 부장이 사다함이야. 사다함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휜기 밟고 오보니 저기 급이질 항복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대가야 금관가의 멸망 사료는 좀 챙겨놔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아 이거는 뭐 가야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 이야기 아니가 이사부가 들어가겠지. 되겠다, 그자? 두 번째 보자. 이 사건 시기의 신라국왕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지.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은 누구니? 지정왕 아니야. 이건 액면가 사료제. 워낙에 자주 나온 사료 아니야.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 정벌이죠. 워낙 자주 나오는 거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여러 번 던져냈던 지정왕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떠올라도 왕, 신라, 우상국. 지정왕 그러면 왕, 신라, 우상국 제일 먼저 떠. 그 다음에 지정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지정이니까 토지 생산성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 우경이제. 우경이 보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아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랬죠. 땅 토지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열심히 농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다? 순장금지요. 되겠나? 그렇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두자 그랬지. 그러고는 이제 경제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다 동시와 동시전, 요게 지정왕이거든. 되겠나?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건 단순한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아 답은 바로 2번 떨어지는 거고, 독서산품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뭐 원성왕 아니가? 그 다음에 관료전 직업 노고폐지 신문왕이고, 장문유를 보내서 당나라 뜬주를 치더라. 이건 이제 문득 갑자기 발해로 갔지. 그죠? 이건 발해 무왕이고, 발해 무왕 때 신라왕 연결해봐라 그러면은 성덕왕 기억하라 그랬고, 그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두 번째 사료, 구당서의 사료는 우리가 사실 자주 접하지 못한 사료야. 위치를 설명하고 있거든.
이 나라 땅은 영주 동쪽 이천리에 있어. 남으로는 신라랑 접하고 있어. 위로는 말갈, 동북으로는 흑수부 말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쳐다보면 이게 뭐 고구려를 말하는지,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남쪽에 신라를 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발해를 말하는지,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됐나?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료가 한 번씩 나오는 사료야. 완전히 액면가다로 하지 못하겠지만, 그죠? 한 번씩 등장하는 사료고, 우리가 보통 기본 수업할 때도 발해 특산물 정도는 외우제. 발해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 뭐더노? 솔빈부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 말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당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합니다. 라고 해드렸다, 그자. 그래서 특산물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솔빈부의 말 이렇게 나와 보이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 발해구나.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됐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사료는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봐두자. 여러 번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사료만 딸랑 던져놔 놓고 누구게? 라고 하면은 밑에 고구려가 없으면은 발해 찾을 수가 있을 거야. 힌트로. 그럼 밑에 신라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 아니면 발해거든. 되겠나? 근데 만약에 밑에 선지에 고구려도 있고 발해도 있고, 그러고 두 번째 사료만 딸랑 던져놔 놓으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견도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요 두 번째 사료는 요번에 처음이 등장된 거야. 처음 등장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던지지 않고 위에 뭐 있니?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몇 번씩 등장했던 사료를 던져놓고 하나 더 올려놓은 거지. 요거 뭘 의미하는 거니?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위에 거 빼고 밑에 것만도 던질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매번 강조했잖아.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오면은요, 걔를 몰라도 처음 보는 사료나 처음 보는 문장이 있으면은 걔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지 똑같은 걸 인용을 하면은 걔 모르면 답을 못 찾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피드백 하시면서 두 번째 사료도 또 챙겨 보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시험을 쳤고, 그지? 그러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이거 문제풀이 들으려고, 왜냐면 시험은 지금 거의 한 며칠 전에 쳤잖아. 며칠 전에 쳤고, 그죠? 다들 한 번씩은 뭐 봤던 분도 있고 안 봤던 분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수업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은 이번 시험이고 다음 시험을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들은 이 시험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피드백 하실 때 요거를 오려가지고 너가 공부하는 발해에다가 붙여놔라는 말이야. 되겠나? 그래, 요것도 발해를 이야기하는, 발해 질의를 이야기하는 사료다. 위에 거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웬만한 교재는 다 있을 거야. 사료로 있는 게 아니라 특산물로 다 들어있을 겁니다.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발해야. 자, 그럼 밑에 보니까는 전부 다 이제 문제 통치 조직이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 고대 정치에서 정치조직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 지방직에서 제가 5개년 정도를 쫙 훑어봤을 때 계속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처음 등장이 된 거야. 물론 이제 묶어서 낸 거지만. 됐지? 자, 보자. 중앙에 육좌평. 육좌평은 백제 고유왕이제. 육좌평 16관등 백제 고유왕이다.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신라 신문왕이제.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10정. 그 다음에 전국을 5경 15부 62주 발해 선왕 때 마련이 되제. 그지? 그래서 발해 선왕을 해동성국이라 부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회의 그러면 고구려 귀족회의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러고 너 해설지를 아마 다 받고 있을 건데 그 해설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면서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거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갈 거기 때문에 해설지를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 드렸던 거는 뭐예요? 보면은 제가 지금 말을 제가회의, 그러니까 고구려 제가회의입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해설지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회의를 다 같이 붙여놨지. 그러고 여러분들 요건 만장일치고 이건 다수결이고까지도 발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알았죠? 너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내년에 이제 시험 치기 전쯤에 되면 연락이 풀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야. 이것도 다수 또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풀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에 보자. 밑줄 친 왕의 업적 찾아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사료라기보다는 아예 대놓고 이름 박아놨지. 농사, 직설 박아놨잖아. 그렇지? 조선 정기 문화 파트의 여러 서적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책이 뭐야?
자주라는 거랑 연결되는 책들이거든. 그럼 자주와 연결되는 게 이제 역법으로는 칠정산이라는 게 있고요. 농서로는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고 의학서적으로는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있어. 요 세 개가 자주거든. 우리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자주와 관련된 문화업적이 자주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와 관련된 세 개가 다 어느 임금이야? 다 세종이야. 그래서 세종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렇지? 자, 그래서 농사직설 이건 세종.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거는 뭘로 들어가니? 바로 공법을 제정했지. 공법이 뭐고? 연분구등법하고 전분육등법으로 가는 거다. 그자? 그래서 바로 이 공법이 제정이 되는 거 세종이야. 수도 한양으로 정한 거는 이성계죠. 태조입니다. 태조.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된 거는 성종이죠. 세조의 시작에서 성종 때 완성이제. 그 다음에 조광조의 개혁정치 들어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를 동용 개혁정치 들어가더라. 요건 중종 때 기묘사화하고 연결이 되제. 그렇지. 다음 밑줄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아 뭐 지방직에서 한 번씩 자주 써먹는 단답형의 더세우 문제고요. 보면은 과거 응시 벼슬에 제한을 하고 있어. 근데 경국대전이 편찬된 뒤 조선시대제 이들을 금고하였으니 아직 100년이 채 안 됐다. 다른 나라에는 법이 있단 말 듣도 못했다. 다 사대부 자식인데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 그럼 여러분들은 뭐고? 서얼. 이건 설명할 거리도 없고 그자. 다음 이왕 제위가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요거 보시면은 뭔데? 대상준홍 좌승 왕동을 죽여버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는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 실시 누구야? 광종. 그렇죠? 광종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료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광종의 업적에 그냥 지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출제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광종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신들을 제거하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내면은 공신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래 낼 거고 괜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좌성, 대상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 넣어 줄 겁니다 라고 해드렸거든. 그냥 광종이야. 그럼 광종의 사실을 찾아라. 노비앙금법 바로 또 답 떨어지제. 그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정확하게는 원종 때 고려 말 원종 때 이러면 다 처음 설치가 되고 그 뒤로 설치 폐지가 반복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민변정도감 그러면은 충렬왕 때 개혁기구였다 그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개혁기구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설치가 원종이고 그 뒤에 설치 폐지가 이러면 반복이 되었던.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토지제도로 전시과를 시행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거잖아. 시정전시과가 언제고? 경종. 그렇죠. 경종 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는 목종. 경정전시과는 문종. 근데 이거는 시정, 개정, 경종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니까 시정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음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에 따라 전국을 10도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고 12목의 지방간을 파견에 들어갔던 것은 고려 성종이죠. 고려 성종이제. 자, 이것도 역시 또 단답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마산, 서울, 기타 각시 데모, 주권 빼앗긴 국민의 울분에 대해 골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적임함이 발로다. 그 다음에 합법주의 평화적 데모 학생에게 총탄 폭력을 그리움없이 남용, 창극을 빚어낸 경찰. 그렇지? 너희들은 정부 집단의 사병 조직이다. 마산, 서울 일대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여기에 총 쏘는 너거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써놨는데 밑에 또 마찬가지 쉽게 뭐라고 써놨노? 대학 교수단 선언문 나와 있죠. 그죠? 볼 것도 없잖아. 4.19제 대학 교수 시국 선언 이야기입니다. 4.19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다. 다음 8번 가보자. 자, 8번에 보시면은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것도 사실 사료라기보다는 설명인데 보니까 불상 이야기하지. 그렇지? 불상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기 불교 조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가 힌트 문구입니다.
되겠나? 그죠? 그래서 불교 조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은 거의 빠지거든요. 그러면 고대 아니면 중세인데 바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된다. 바로 여러분들아 각 지방의 문화재, 지방 문화의 특색이 강하게 반영되어 들어가더라. 이것만 봐도 고려죠. 고려라는 거다. 자, 처음에는 하남에 철조석가 이래 자상고 이제 철조제. 두 번째 힌트야 철이야 철. 이거는 여러분 굳이 쓸 것도 없지만은 너그나라 원래 불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 그랬니? 석불과 청동불 위주였다 그자. 요게 여러분들아 나중에 철불하고 소조불이 나오죠. 소조불은 흙으로 만든 불상이라 그랬지. 그럼 이 철불과 소조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랬니? 주로 고려 전기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예전의 문제에서는 거꾸로 냈다 그랬잖아. 예전의 문제에서는 가야 문제를 던졌는데 가야 문제 선지에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불이 많이 주조되었다라고 해서 틀리게 만들었댔지. 왜? 철불, 소조불은 고려 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 전기 이후엔 또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라 말 고려 전기 사이에 보이는 게 철불, 소조불이야.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아 다시 돌아가면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더라. 지방 문화의 특색이 드러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철불이 보이제. 대형 철불이 제작이 되고 덩치 큰 석불도 만들어지는데, 자, 세 번째 힌트 뭐가 보이노? 논산관, 촉사, 석조, 미륵, 보살입상.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 은진미륵이라고 부르죠. 이 은진미륵 뭐라 그랬니? 너무나 커져버린 머리에 작아지는 몸다리들.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문화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불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불상이제. 그죠? 자, 이게 대표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요 설명에서는 세 가지야. 지방문화의 특색이 보인다, 그 다음에 철불이 보이고 대표적으로 은진미륵이 있더라. 고려시대죠. 됐지? 좀 더 좁히면 고려 중에서도 사실 뭐 고려 정기 요렇게 우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됐지? 자, 어쨌든 한번 보자. 성골 출신의 국왕이 올라오더라. 너가 성골이 왕이 되는 건 언제야? 상대제 상대. 너가 중대부터는 진골이 왕이 된다 그랬죠. 그죠? 바로 누구?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최초 진골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라 중에서도 상대 통일전 신라에 해당하는 거야. 두 번째,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호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랬잖아. 너그 여러분들아 신라 말에 뭐니? 호족과 육두품들이 고려 건국의 주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신분제 할 때 고려 초기의 지배층이 누구? 호족 육두품들이요. 그리고 고려 중기 들어가면서 이들 중에 일부가 중앙정계를 진출하면서 뭘로 분산하더노? 문벌 귀족이요. 그리고 무신 집권기 때는 누가? 무신이 권력을 잡았고요. 고려 후기 원간석기 들어가면서는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누구? 권문 세족이 등장한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이제 말기 들어가면서는 공민왕 때 중앙정계로 대거 진출했던 신진 사대부 권로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각 시기 대표적 지배층으로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불상들, 특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입상은 우리 언제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랬니? 광종이라 그랬지.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말씀드렸잖아. 고려 광종 때 야사를 보면은 땅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돌이 하나 툭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 돌을 쭉 깎아가 만든 게 은진미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했다시피 크게 보면은 고려 시대고 좀 더 줄이면은 고려 전기가 될 겁니다. 그랬지? 그죠? 그 중에서 은진미륵을 예로 드니까 광종이야. 초기거든요. 얘들이 있거든요. 이해되겠나? 됐지? 그래서 호족이라는 거 뭐고 이건 신라 말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답 안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풍양조씨, 안동김씨 누군데? 세도 집안이지. 세도 정치야 이거는 조선 후기.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들이 전국을 주도했다. 일단 신진 사대부 얘네들이 성리학자제. 그죠? 근데 성리학자인데 이름들아 사림이라고 그랬지. 사림. 얘들이 조선 건국 과정의 훈구와 사림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신진 사대부로 하지 않았지. 사림이라고 했거든. 그럼 훈구는 15세기 전국이고 얘는 16세기 이후 전국이야. 그러면 조선 16세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2번.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급하게 풀다 보면 순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겠나? 그렇지? 순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을 놓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뭔데 4번 성리하게만 꼽혀가지고 그럼 다 4번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유의 문제였어. 물론 아무 문제 없이 푸신 분들은 왜 그렇게 가지? 라고 이해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 막 급하게 국사를 제일 마지막에 풀고 막 이렇게 할 거나 국사에 별로 자신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시험 전에 말했지만 무조건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있든 없든 무조건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한국사에 자신감 좀 떨어진 분들은 뭐니? 한 문제 한 문제가 살얼음이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주제가 나오면은 가슴 쓸어내리면서 답을 쉽게 찾아. 근데 내가 잘 기억 못하는 부분이 썩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아 막 심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 안 놓칩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지. 그럼 호족만 딱 쳐다보면 뭔데? 문장을 안 보지. 단어만 계속 보고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호족 딱 쳐다보면 이건 신라말. 그죠? 그리고 성리학 딱 쳐다보니까 이거는 뭔데? 이거는 그럼 고려네. 신진사대부 아니야? 라고 해서 찍어 다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예상외로 제법 많이 틀립니다, 이거. 됐지? 다음. 역사서 찾아보자 라고 돼 있어. 기억리얼은 고려고 디귿리얼은 조선 후기제.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아 수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서 가지고 언급하는 거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조선 전기는 뭐니? 동국 통감 말고는 볼 거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묶어서 문제 하나를 만든 거죠. 됐다, 그자? 자, 보자. 김부식 삼국사기 단군신화 없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아니야. 단군신화 없습니다. 너그 나라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은 뭐라 그랬니? 삼국유사거든요. 두 번째,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의 성역설식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본말체다. 동사강목이잖아. 강목체야, 강목체. 강목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과 목으로 쓰여지는 서술 형태제.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역사 서술 방식 그러면은 기전체, 그 다음에 편년체,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 그 다음에 뭐 강목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서술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기전체는 뭐라 그랬니? 이건 주로 인물 위주로 쓰여지는 거지. 편년체는요, 이건 날짜 순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목체는 뭐니? 강과 목으로, 그러니까 정통과 명분에 입각해서 즉 정통과 비정통을 구별하는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보통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여지는 게 강목체야. 되겠나?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사관인 강목체로 쓰여진 게 이제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서술 방식이거든요. 되겠나?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래서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뭐라 그랬습니까?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나머지 삼국시대는 여러분들아 무통의 시대요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사본말체가 아니라 강목체로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제.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아주 대표적인 역사서의 여러분들아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다. 그래서 답 찾으시면 되겠고, 10번 보자. 밑줄 친 내가 국왕으로 제의하던 시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찾아보자. 자, 보니까는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게 뭐니? 탕평이제. 그렇지? 그럼 영조 아니면 정조겠지. 근데 두 번째 힌트 밑에 뭐가 나옵니까? 균역법 보이제. 세 번째 힌트 뭐가 보이노? 청계천 준설 작업 아니야. 영조 때 준천사라는 관청을 두고 청계천 준설 작업한다 그랬지. 용조 문제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이 일에 찾아보자 라고 돼 있죠. 장용영이 창설되더라. 규장각 장용영 누구고? 정조. 나선정벌 그럼 누구랬니? 효종이제. 효종 때 조총부대를 여러분들아 러시아 정벌에 보내잖아. 그 다음에 홍경래나는 1811년이죠. 순조 때제. 답은 4번이죠. 동국 문헌비고 속속속 정여 동동동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여기에 만약에 정조 때 쓰여진 책을 하나 써놔 놓으면 이제 둘 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 되면 또 정답률이 쑥 내려가거든. 근데 나머지 선지들이 다 상관없이 평이한 것들로 나와서 역시 편한 문제가 됐던 거야. 됐다. 다음 문제.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을미사변하고 러일전쟁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아보자.
역시 다 근대 정계 정치 이야기고요. 을미사변은 1895년 아니야, 그자? 그지? 1895년이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은 1904년이제. 그죠? 그래서 1895년하고 1904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독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럼 독립협회가 언제 만들어지는데 189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898년에 문을 닫았지. 독립문이 1896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97년에 완공된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독립협회만 알고 있어도 답은 찍어 나갈 수 있는 문제.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감부는 뭘로 만들어지도록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지. 을사늑약 1905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통감부라는 이름의 관청이 만들어진 거는 이듬해 1906년. 그죠?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의 내용에 보면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고 그 통감부라는 관청이 설치가 된 건 1906년에 설치가 된 거고. 동척이 만들었다. 1908 동척이제. 1908 동척이잖아. 경복궁 중건은 누가 하더노? 흥선대원군이 하는데, 그죠? 이 경복궁 중건은 여러분들아 1865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8년에 완공이 되는데, 됐니? 어쨌든 흥선대원군 때니까는 뭐 사실 크게 연도 몰라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다음. 이왕 제2견에 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아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아 고려 후기 문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렬, 충성, 공민왕을 한번 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여러분들아 수업할 때 뭐라 그랬노? 왕 어릴 때 이름이 모니노야. 그죠? 신돈의 여종인 반야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라고 했고,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님의 추대로 왕이 올랐다. 어쩌고 저쩌고. 누구니? 우왕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고 또 막판에는 약간 변태스러워지면서 남자하고만 논다 그랬지. 그죠? 그러다가 자제위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 없이 죽어버렸는데 이 이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한다더노? 사실은 왕이 죽기 전에 내한테 말을 했다. 그지? 그래서 내가 신돈지 몸종과 하루를 보내었고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 어미가 너무 천해서 내가 집에 못 데리고 있다 라고 내한테 말을 하더라 라고 이님이가 신하들한테 말을 했다 그랬지. 그 신하들은 들은 말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최고 권세가 이님이가 들었다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지. 그래서 이님이가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그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만든 애가 우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요동정벌을 말씀을 드렸었다. 고려 후기 요동정벌은 2번 합니다 그랬지. 한 번은 언제? 공민왕 때, 한 번은 언제? 우왕 때. 똑같이 요동정벌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라고 했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가지고 구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지? 공민왕 때 요동정벌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러지. 동령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죠? 우왕 때 요동정벌은 왜 한다더노? 명나라하고 천령 이북지방이제. 천령 이북지방에 대한 영토 문제 때문에 요동정벌 갑니다 라고 했지. 근데 이거는 했고 동령부를 공격해가 이 일대 고려인들을 데리고 왔고, 이거는 마도노 가다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고려말에 요동정벌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공민왕 아니면 우왕으로 찍지 마시고 왜라는 걸 가지고 구별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아 이게 여러분들아 이제 우왕이다 라는 걸 알고 이제 내려가 봐라.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누구야? 세종이제. 박위의 대마도 정벌은 누구야? 창왕이다. 이종무 그러면 세종, 박위 그러면은 창왕이야. 삼별초의 반란, 삼별초는 여러분들 1270년에서 1273년 사이제. 그죠? 고려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거에 개경 환도에 반대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쌍성 총간부를 공격, 천령 이북 지방을 수복해 들어간 게 공민왕이죠. 쌍성 총간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천령 이북까지 쭉 올렸다. 지도 떠올리라 그랬지.
옥민항이고 그다음에 4번에 요동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돼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요동정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만 여러분들 얘는 우왕이 되는 거지. 위화도 회군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다. 그자? 다음 이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보니까 조선 물산을 장려하자제.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을 하면 1920년 평양 조만식, 1923년 서울의 조선 물산 장려회. 그자? 물산 장려운동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1920년 평양 조만식, 그다음에 1923년 서울의 조선 물산 장려회. 국산품 애용운동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결과는요. 물가 폭등이제. 물가 폭등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들이 비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운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가뭄과 홍수로 중단된 게 아니라 뭐다? 좀 전에 말했죠. 물가 폭등에 따른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야.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서 전개되었다.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니?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입니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1923년 관세도 없어지제. 그러면서 일본의 물품이 너그 나라 대거 유입되는 거에 우리 것을 지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야. 자, 일부 사회주의자 답이고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됐지? 다음. 자, 다음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여러분들아, 너가 현대사, 그지?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 아니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남북대화 이렇게 구분되면 되지. 그리고 다 공화국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라고 무조건 강조해드렸잖아. 근데 바로 너그 나라의 이제 뭔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의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개헌을 좀 기억해놔라 그랬다. 재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특강할 때 여러분 다 제일 마지막에 시간 얼마 안 남았어도 뭐 했니? 재헌헌법부터 해가지고 구차개헌까지를 쭉 한 번 더 정리해 드렸다. 알았죠? 그지? 그럼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받고 있어도 이건 쉽게 찾는 문제 아니야. 통일, 주체, 국민회의죠.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뽑더라? 유신헌법이야. 그럼 여러분들아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찾아봐라. 유신헌법은 한마디로 뭔데 동포야? 유신헌법은 한마디로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린 거지.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다 모이는 거잖아.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포장지를 씌웠잖아. 그 하나가 어디도노?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이거든. 이 통일주 국민회의는 보통 이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이 된 조직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거는 독재가 아니라 이건 뭐다? 오리지널 여러분들아 국민의 직접 민주정치다. 라고 포장지를 씌워놨던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니?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들어있다 그랬지. 입법권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이어가지고 있지. 그렇지? 여기서 임명한 국회의원들을 뭐라 부르더노? 유신 정우회라고 부른다 그랬지. 됐나? 그렇지? 그 다음에 사법권은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헌법 개정안 최종 결정권 여기 있지. 행정은 뭐가 있더노? 대통령 임명권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상권이 여기 다 묶여 있는 거야. 됐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으면 대통령, 유신 대통령이제. 이 유신 대통령은 어떻니? 임기가 몇 년이고? 임기 6년이죠. 임기 6년이라 그랬잖아. 임기 6년이고 가장 큰 게 뭐라 그랬니? 중임의 제한의 조항 자체가 없어져요. 뭐 중임 한 번 할 수 있다, 중임 2번 할 수 있다, 그지? 막 이렇게 서로 바꾸다가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디? 종신집권의 업무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유신 대통령이 어떤 권한 가지고 있더노? 유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 가지고 있죠. 국회 해상권 가지고 있잖아. 이게 유신헌법이거든. 됐나? 그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대통령 국회 예산할 수 있고 임기 7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아니잖아. 임기 6년에 중임 제한 조항이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요 선지 2번은 뭔데? 임기 7년에 중임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고? 단임제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통령 7년 단임제 뭐니? 그래, 그게 8차기원이야. 전두환 8차기원이야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거는 안 바꾼다. 이건 어디나 다 똑같다. 그지? 그러면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유신은 독재 아니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아 국회 동의를 받는데 여러분들아 이미 여기서는 국회는 무조건 직겁니다. 그지? 왜? 지 사람으로 33.3%는 픽스거든. 그지? 국회의원 중에 33.3% 내 거야. 그 다음에 박정희 당이 있을 거 아니야. 민주공화당. 그지?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아 33.3%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선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당이 30%만 가져와도요. 63%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뭔 말이니? 애지간한 거는 여러분들아 나머지 야당 없이 저것끼리 모여서 다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건 요대로 둬가지고 민주헌법이다라고 여러분들아 글을 싸게 만들어 놓지만 결국에는 저거들이 다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이 말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대통령 국정 전반에 있어 필요한 긴급 조치 다 나왔잖아. 그자? 어렵지 않고 순서 잡아라. 이것도 여러분들아 고대 삼국 군주들의 업적인데 뭐 이 순서도 크게 어렵진 않지. 얘 덤성덤성이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더라.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더라. 요거는 진흥왕 때겠지.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 성왕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아 문주왕이야.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천도 장수왕이제. 장수왕이 고구려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수도 한성을 함락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계로왕 죽었지. 그러고 이제 계로왕 아들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아 요거 가나가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냐라는 거지. 그죠? 북한강을 먹었을 때야 남한강을 먹었을 때 한강 상류에 한강 하류야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 그죠? 한강 상류를 먹고 그 다음에 뭐하니? 관산성 전투 터지고 그 다음에 한강 하류까지 다 먹거든. 그러고 북한 3를 세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한강을 장악했다가 뭘까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한강 상류 장악하고 뭘 세우더노? 단양적 성비. 그죠? 그러고 한강 하류 장악하고 뭘 세우디? 북한 3비. 그 사이에 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순서가 될 수 있고 요 순서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아 밑에 선지를 쭉 살펴보면은 뭐로 되어 있니? 그지? 관산성 다음 한강 그 순서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찍어 가긴 하는 건데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한강을 장악했다. 이거를 상류를 장악한 것도 어쩐 한강을 장악한 거거든. 그지? 하류까지 먹은 것이 이제 다 장악했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한강을 완전히 신라가 장악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 됐나?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마무리 특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고대 삼국 군주들의 업적 가지고 문제야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상할 거 없는데 너희들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면은 누구 성왕하고 진흥왕 같이 붙여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성왕 진흥왕의 그 업적의 순서를 한번 좀 챙겨 보십시오 라고 한번 강조해 드렸었다. 그자? 그게 이렇게 등장이 됐던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번에 틀렸던 학생들 중에 다수가 이거 아니면 안중근 두 개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다. 그죠? 이렇게 날라갔었는데 그죠? 자, 먼저 봐봐봐. 요게 이름다 조금 생각을 하고 풀면은 그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액면가 사려고 안 하다 보니까 순간 또 당황을 하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면 통주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죠? 통주만 쳐다보니까 통주가 하면서 양균대식 해서고만 앉아 있는 거야. 곽주 통주에 양균대 양균 없고 막 그죠? 이래서 좀 버벅거렸던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 봐봐라. 군대를 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아가 진을 친 가는 거란에 자 일단 거란이 쳐들어온 거지. 그죠? 거란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거란의 침입 거라면은 뭐니? 기본적으로 고려 정기 세 번을 친 거란 침입 아니야?
되겠나? 자, 이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가 결국에는 패했어. 그래서 거란군의 포로가 된 거야. 근데 거란의 임금이 결박을 풀어주었지. 거란 임금이지. 너 그럼 거란 1차 침입 누가 들어온다 도노? 소손영이 들어오죠. 너거는 누가 맞섰니? 서희가 맞섰죠. 거란 2차 침입 누가 들어온다 도노? 그렇지. 거란 성종이 직접 들어옵니다. 이거는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안내다르가 개경 떨어지고 현종은 나주까지 튀었습니다. 라고 했지. 3차는 누가 들어오도노? 소배합이잖아. 그러니까 거란 왕이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알겠나요? 2차입니다. 그러면 1차, 3차는 무조건 빼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름들아 사실 강조라는 거는 잘 몰라요. 그지? 왜? 우리 강조는 그냥 강조의 변으로 이름들아 현종이 올라왔고 그 강조의 변을 핑계로 2차 침입입니다. 이렇게 봐서 설명 안 하지. 그지? 근데 이제 그 강조가 맞서 싸우다가 잡혀 그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목 날라가고 그지?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름들아 뭐니? 거란 2차 침입은 거기서 끝나야 돼. 왜? 얘가 쳐들어온 이유가 뭐다? 강조의 변은 잘못된 거야. 강조를 벌하겠다 하면서 왔거든. 벌했잖아. 돌아가야 돼 이제. 근데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강조 목 날리고 계속 돌아왔던 거야. 계속 돌아와가지고 이제 뭔데 개김까지 먹어버리고 했다가 돌아갈 게 우리가 되지. 왜? 양규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 선전하지. 그죠? 그래서 그냥 뒤로 물러나 버렸다. 이게 2차거든요. 어쩐지 수업 중에 강조가 맞서 싸웠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합니다. 되겠나? 그냥 강조의 변으로 쳐도는 거지. 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거란 임금이 나오고 있어. 그죠? 그러면 2차야. 그럼 2차 침입 그러면은 너그 머릿속에 일단 양규가 땅 떠오르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 밑에 보니까 양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남은 걸 답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도 되고. 알았죠? 너희들이 이게 이러면 다 뭔데 강조야 라는 걸 알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묘청의 난을 전업했다. 이건 김부식이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별무반의 편성 건의했다. 이거는 윤관이 이제 여진하고 이야기고 시기가 안 맞잖아. 목종을 피하고 현종을 노려했다. 이게 강조의 변이라는 건 알지? 그지? 그러면 위에 사람이 강조인지는 모르지만 관련된 시기가 얘 지금 맞잖아. 그러고 4번에 거란과 협상에 강동 6주를 고려영토라고 받으라. 이건 언제니? 1차거든. 이 서희란 말이야. 서희는 싸운 거 아니랬지. 말싸움한다 그랬지. 그잖아. 안 죽었지 또. 그러니까 하나 남은 3번 찍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게 강조란 걸 모른다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고 그 방법의 힌트가 여러분들아 거란의 왕이 왔다는 걸 가지고 2차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 그러고 그건 또 모른다 하더라도 거란이 있으니까 1번, 2번 째고 그다음에 강동조 든 건 서희니까. 근데 서희는 안 죽었잖아. 그러면 서희 째고 나면 하나밖에 더 있니? 이렇게 답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학생들이 제법 많이 틀리긴 했는데 이유는 없어요. 잘 보지 못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많이 자신감 퉁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1번, 2번 무조건 날라가고 3, 4번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은 죽었다. 얘 안 죽었는데? 라고 하면 3번 찍으면 돼. 그럼 맞추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자신감이 무조건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됐니? 다음. 자, 밑줄신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름을 성학 지표 바로 나왔네. 누구? 이이. 그렇지. 예안향약. 이황이제. 이의 향약은 뭔데? 해주, 파주, 서원이다. 해주, 파주, 서원이 이가 만든 향약이야. 이의 향약은 해주 향약, 파주 향약, 서원 향약이야. 동호문답. 이의 글이제. 그죠?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고요. 너가 최초 서원이잖아. 왕자의 난 때 죽음을 당했다. 많이 죽었겠지. 그죠? 1차, 2차 왕자의 난. 1차는 태조 때, 2차는 정종 때. 다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여기에서도 또 많이 틀렸던.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사람 죽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는 말이다. 살인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그러고 근데 중략해놓고 나는 한국의 의병이고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될 것으로 생각한다. 뭔 말이니? 살인했을 때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의병의 대장으로서 전쟁하다가 지금 전쟁 포로로 잡힌 거야. 그렇잖아. 전쟁하면은 여러분 서로 죽이는데 그거 전부 다 살인자야? 하나 잡아 네 살인자야 살인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지. 그죠? 왜 서로 이제 싸우다가 그죠? 나는 포로 잡혀서 그러니까 만국 공법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란다. 뭐고? 전쟁 포로로 대해달라. 라는 말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안중근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요 사료는 여러분들아 이 사료 자체를 보고 알아차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안중근 선생이 여러분들아 이토 유로범이를 처단했잖아. 그러고 이제 잡혀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랬니? 법정에서 난 살인자가 아니다. 그렇지?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이다. 라고 스스로 소개한다. 나 의병장이라고 했다. 그렇지? 그래서 나를 살인자로 처하지 말고 바로 뭐다? 전쟁 포로로 대해달라. 난 이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 이런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해버리잖아. 그죠? 무시해버리고 사형온도가 내려지고 사형온도가 내려지니까 사형이 이제 처리될 때까지 바로 이분이 감옥에서 뭡니까?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쓰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아 이거 완성될 때까지만 좀이라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안중근 선생이 쓰던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으로 정리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안중근과 관련된 내용을 머리에 좀 가지고 계셔야지 사실 조금 연결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사람 문제제. 사람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물어보네. 근데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의병 얘기하는 의병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뭐라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랬지. 선지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머리에 떠올리면서 위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기억에 일본에서 순고하셨습니다. 일단 빼놓고, 그죠? 두 번째, 한인 애국단 소속이다. 한인 애국단 그러면 누구 떠오르노? 이봉창, 윤봉길 선생이거든.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이잖아. 그죠? 그러고 연해주에서 의병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너가. 그럼 이제 다 빼는 거야. 기억, 디귿, 리얼 빼놔놓고 니연, 디귿에서 여러분들아 디귿이 동양평화론 안중근. 그죠? 그러면 이제 너그 머릿속에 안중근하고 이봉창, 윤봉길을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봉창, 윤봉길하고 사실 조합되는 게 없거든요.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안중근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너가 알고 있는 안중근.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중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액면가가 없으면은 뭐 사실 조금 찾긴 어려운 문제가 돼. 그래서 안중근에 대한 액면가가 좀 들어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기억 빠지는 거지. 리순 과목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든.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아 디귿 리얼. 라고 안중근 선생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활동하시다가 연예인으로 가서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회란 걸 만드셨어요. 안중근 선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 자르시고 하셨잖아. 그래서 안중근 선생 자체가 이제 단지회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막 의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고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거든. 근데 그 국내 진공작전 하기 전에 본인이 포로로 잡고 있던 일본 군들을 이분은 그렇게 했던 거지. 전쟁 포로로 대했던 거야.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풀어줘요. 그렇지? 풀어줬는데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아 자기 이제 안중근 의병 부대가 국내 진공할 거다라는 여러분들 정보를 흘려주제. 그래서 실패해버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안중근같이 모였던 분들이 안중근 선생을 비판합니다. 뭘 그리 인간적으로 전쟁하노 씨발 개삼이서. 그죠? 그거 다 죽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멸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해서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단지회가 해산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답은 디귿 리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조합을 시켜놔야 되는 거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다. 자, 그러고 한번 봅시다. 19번에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뭐고 이거? 반민법이잖아. 반민법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그랬지. 친일파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48년, 49년 그지 시급했던 법안들이 막 만들어지지. 그래서 나온 게 48년 9월에 나온 게 뭐니? 반민법. 12월에 만들어진 게 뭐 있더노? 12월에 만들어진 게 바로 군인들 중에 여러분들아 좌익 세력들을 색출하겠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여순 사건의 결과. 그죠? 그리고 49년 들어와가지고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아 적산처리법이 만들어지고, 요게 여러분들아 요 네 개가 뭐라 그랬니? 재헌국회에서 만든 대표적 법안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다. 그자? 자, 그래서 1번에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이후 이게 틀린 거죠. 그지? 농지개혁법은 49년이고 반민법은 48년이거든요. 됐나? 그 다음에 반민특위,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과거 친일행위 했던 아이들이 잡혀 들어갔지. 근데 결론은 실패제. 다 풀려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의 부탁을 받고 나아가 지은 거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라. 자, 박스가 뭐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제 어열단이잖아. 누가 부탁했다고? 김원봉이제. 그죠? 그러니까 가는 김원봉, 나는 신채호. 됐어요. 1번에 가 조선 어용대를 결성했고 나는 국혼을 강조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조선 어용대를 만든 거 38년이다. 김원봉 맞습니다. 그렇지? 중국 관내 최초 한인 군사 조직이라 그러지. 근데 혼을 강조한 건 누구니? 박은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난가를 주장을 했고, 그자? 이번에 보자. 가는 신흥무관학교, 나는 형평사. 둘 다 틀렸지?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단체를 말해라 그러면은 신민회, 인물을 말해라 그러면은 이회영 그러면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형평사는 백정이잖아. 그지?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백정들이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조건맹, 나는 정체성론을 반박하더라. 조건맹은 뭐니? 조선 건국동맹 44년 여운형이제. 1944년 여운형이가 국내에 만든 조직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게 사회경제사제. 사회경제사는 누구? 백나문이죠. 그렇지. 4번에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열단이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전환을 하재. 그래서 여러분들아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황포군관학교에 입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열단 스스로가 뭘 만들더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해요. 그래서 김원봉생이 황포군관학교에 입소를 해서 군사훈련을 받아 나와 라고 본인이 여러분들아 뭐하더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바로 여러분들아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신채호가 썼던 뭐 있노? 독사실론이죠. 신채호의 독사실론이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4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실질적으로 이 문제 뭐 전반적으로 국가직에 비하면은 문제 난이도 좀 높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고 그 중에 아까 우리 잠깐 설명을 좀 이어갔던 그 내용인데 뭐 별건 없습니다. 단지 추론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액면가로 바로 팍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추론을 필요로 하는 사료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놔봐라. 이런 추론을 필요로 하는 사료가 여러분들아 주로 뭐니? 수능, 그 다음에 한능급 문제의 특징이거든요. 알았죠? 이전에 우리 사료는 뭐라고? 바로 액면가 사료면 무조건 다 액면가 사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고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한 두어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놓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해나갈 때 사료를 내가 액면가다라고 바로 탁 보지 마시고 액면가라는 거 알지만은 그 문장 속에서 힌트가 되는 것들을 찾는 습관을 계속 해보세요. 단어나 문단을.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도 든다. 알았지? 액면가 사료가 나오다가 약간 추론하는 사료가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소 공부하실 때 힌트를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간단하게 우리 이 지방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